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쿄그룹이 주도하는 광역 시부야 개발에 대해 계속해서 조금은 자세히 알아봅니다. 첫 번째 장소는 언제나 사람이 너무 많은 시부야역입니다. 도쿄그룹이 이 지역을 광역권으로 개발하려는 전략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시부야역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부야역은 단순한 교통 허브가 아니라 모든 개발 프로젝트의 중심축이기 때문이죠. 마치 거미줄의 중심처럼 말이죠. 여기서 시부야역으로 나온 사람들이 시부야 히카리에, 스크램블 스퀘어, 스트림, 사쿠라 스테이지, 그리고 멀리 하라주쿠의 도쿄 프라자까지 자연스럽게 유입시키기 때문이죠. 물론 하라주쿠와 오모테산도에서도 시부야로 사람들이 유입되니까요. 시부야역의 역사는 18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철도 시나가와선의 개통과 함께 시부야역이 탄생했습니다. 이후 1927년 도쿄 도요코선에 역이 만들어졌고 1914년에는 관동 최초의 사철지경 터미널 백화점인 도쿄 도요코 백화점이 개업했습니다. 1938년에는 긴자선이 도라노몬에서 시부야까지 연장되면서 도요코 백화점의 3, 4층에 플랫폼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는 재개발 중입니다. 시부야역은 시부야강에 의해 침식되어 형성된 좁은 계곡 지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도 246호선과 메이지도리의 두 간선도로 그리고 철도에 의해 지역이 분단되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지하철 플랫폼과 콘코스는 여러 층에 걸쳐 있고 거리도 떨어져 있어 환승 동선이 복잡했습니다. 여기서 콘코스는 호텔, 컨벤션 센터, 기차역, 공항 터미널, 홀 또는 기타 공간 등에서 길과 길이 만나는 장소를 말합니다. 게다가 시부야의 평탄한 장소에는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하치코 앞에 작은 광장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역전 광장이 없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시부야에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미야시타 파크, 키타야 파크 외에는 사람들이 머물 곳이 없죠. 상업시설을 제외하고 말이죠. 특히 마루노우치 지구하고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죠. 약 100년 동안 시부야는 일본의 경제 성장과 함께 크게 발전했는데요. 현재는 4개의 철도회사와 9개 노선이 연결되고 하루 최대 약 33만 명의 승하차 승객이 이용하는 일본 국내 2위의 거대한 터미널역이 되었습니다. 복잡하기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도쿄 도요코선과 데넨토시선은 요코하마까지 바로 연결돼야 도쿄와 가나가와현을 잇는 중요한 교통 동맥 역할을 하죠.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계속적인 추가 건설을 통해 이루어져 여러 문제점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쿄그룹은 이 복잡함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건 그만큼 잠재력이 크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시부야역 자체가 하나의 작은 도시와 비슷하죠. 지하 통로들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고 각 층마다 다른 기능을 하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이죠. 도쿄역과 마루와 신마루노우치를 중심으로 앵커 빌딩들이 지역을 정돈시키는 마루노우치 지구와는 전혀 다르죠. 그렇다면 도쿄그룹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도쿄그룹은 1922년 철도 회사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 기업 집단입니다. 현재 232개 회사와 5개 법인으로 구성된 거대한 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시부야를 중심으로 철도와 도시 개발을 통합한 독특한 성장 방식을 구현하고 있죠. 최근에는 해외 진출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쿄그룹의 시작은 19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가 설립한 전원도시 주식회사의 철도 부문을 분리하여 설립된 메구로 카마타 전철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창립 당시부터 단순한 철도 회사가 아닌 도시 개발의 일환으로서 철도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철학은 현재까지도 도쿄그룹의 핵심 경영 방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23년 3월 메구로 마루코 구간 개통으로 본격적인 철도 운영을 시작했으며 1934년 이케가미 전기철도, 1939년 도쿄 요코하마 전철을 각각 합병하여 현재 도쿄 철도 노선 체계의 기초를 구축했습니다. 전시체제였던 1942년에는 오다큐 전철과 게이힌 전기철도를 합병하여 도쿄 급행 전철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 시기를 다이도큐 시대라고 부르며 북으로는 주오선, 남으로는 미우라반도, 서쪽으로는 하코네까지를 아우르는 거대한 교통망을 구축했는데요. 그러나 전후 독점금지법에 따라 1948년 다시 여러 회사로 분할되었습니다. 전쟁 종료 후 도쿄는 철도 사업을 기반으로 한 종합개발 전략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는데요. 이 시기의 핵심은 철도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 분야로의 확장이었습니다. 1960년 긴자 도쿄 호텔 개관으로 호텔 사업에 진출했으며 1968년 도쿄 호텔 체인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프로야구팀 도쿄 플라이어스 운영을 통해 스포츠 사업에도 진출했었는데요. 도쿄 플라이어스는 현재 니폰 햄파이터스인데요. 예, 맞습니다.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있던 그 니폰 햄파이터스입니다. 이 시기 도쿄그룹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다마,
전원도시 개발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철도와 주택 개발을 통합한 일본형 교외 신도시 개발의 모델이 되었으며 현재는 베트남 등 해외 사업 진출의 핵심 노하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쿄는 단순히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연선 지역의 주택 개발, 상업시설 건설을 통해 승객 수요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죠. 광역 시부야 개발도 역시 이러한 도쿄그룹이 축적한 개발 전략이 반영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2019년 9월 도쿄그룹은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조직 개편을 실시합니다. 기존의 도쿄급행 전철 주식회사가 도쿄 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같은 해 10월 철도 사업을 별도 회사로 분리하여 현재의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조정을 통해 각 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면서도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죠. 이는 2016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일체화 전략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계열사 간 연결이 부족했던 기존 구조를 개선하여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공항 운영과 전력 소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 분야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도쿄그룹의 주요 사업 분야는 철도 사업인데요. 도쿄전철은 도쿄도 남서부에서 가나가와현 동부에 걸쳐 8개 노선 104.9km의 철도망을 운영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사철입니다. 도요코선, 데넨토시선, 오이마치선 등 주요 노선들은 도쿄 지하철과 직접 연결되어 광역교통망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도쿄의 철도 사업은 창업 때부터 이어져온 철도 중심의 도시개발 철학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철도 건설과 동시에 역 주변 지역의 주택 개발 및 상업시설 건설을 통해 승객 수요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현재도 도쿄그룹의 경쟁력이기도 하죠. 이러한 모델은 일본의 사철 중에서도 특히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철도 운영과 부동산 개발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죠. 도쿄그룹에서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하는 분야는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요. 시부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도쿄 부동산이 소유한 전체 오피스 빌딩 면적의 약 36%가 시부야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부야역 주변 20층 이상 대형 오피스 빌딩 12개 중 절반이 도쿄 부동산 소유입니다. 이는 도쿄그룹의 수익 구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업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에서는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러한 고수익성은 시부야라는 입지에서의 독점적 지위와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개발 전략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도쿄그룹의 부동산 개발 전략은 단순한 건물 건설이 아닌 지역 전체의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는데요. 2012년 시부야 히카리에를 시작으로 2019년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2024년 사쿠라 스테이지까지 연속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시부야 지역을 아시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했습니다. 도쿄그룹의 유통 사업은 도쿄 백화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매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부야 109는 일본 젊은 층의 패션 중심지로 자리잡아 도쿄그룹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109라는 숫자는 도쿄를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도는 10, Q는 9를 의미하여 도쿄그룹 브랜딩 전략의 시초가 되었죠. 또한 시부야 109는 만화 주술 회전에 등장하면서 해당 팬들의 성지가 되는 등 문화 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각한 잡화점인 도쿄 핸즈 역시 도쿄그룹의 브랜드였습니다. 최근에는 한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2023년 신세계그룹 코트라 협력하여 31개 한국 브랜드가 도쿄그룹의 온라인 B2B 쇼핑몰 마켓플레이에 입점했으며 시부야에서 K-패션 샘플 전시 상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도쿄 호텔츠는 1960년 첫 호텔 개관 이후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일본의 대표적인 호텔 체인으로 성장했는데요. 캐피톨 호텔, 도쿄 호텔, 엑셀 호텔, 도쿄 리조트 호텔, 도쿄 REI 호텔 등 다양한 브랜드로 구성되어 도시형 호텔부터 리조트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데요. 호텔 사업은 도쿄그룹의 부동산 개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시부야 히카리에, 사쿠라 스테이지 등 주요 개발 프로젝트에 호텔을 포함시켜 복합시설로 개발함으로써 시설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수준의 호텔 브랜드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부야 자체가 수많은 빌딩, 브랜드가 서로 합을 이루는 모습은 도쿄그룹 자체가 언제나 교통, 부동산 브랜드 등의 통합적인 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도쿄그룹을 이해하는 일 자체가 시부야 개발의 청사진을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쿄그룹도 과제가 있습니다. 도쿄그룹의 자산이 시부야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오피스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죠.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 확산으로 인한 오피스 수요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도쿄 오피스의 공실률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2020년 1월 지오다구는 1.25%, 미나토구는 1.76%, 시부야구는 2.09%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 2022년 6월 기준으로 지오다구는 5.07%, 주오구가 2022년 12월에 8.11%, 미나토구가 2023년 8월에 9.60%, 신주쿠구가 2021년 11월에 6.79%, 시부야구가 2021년
2021년 7%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위기가 오히려 도쿄그룹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대형 부동산 회사들이 도쿄 핵심 도심에 집중된 반면 도쿄그룹은 교외 지역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야시타 파크는 미쓰이 부동산이 시부야에 만든 첫 번째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도쿄그룹은 1922년 철도 회사로 시작해 1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 기업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철도 중심의 도시 개발 모델을 바탕으로 부동산, 유통, 호텔 등 다양한 사업 분야로 확장하며 독특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진출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앞으로 도쿄그룹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삼고자 하죠. 그러나 시부야의 편중된 자산에 따른 위험, 디지털 전환의 과제, 그리고 일본 내수 시장의 구조적 한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쿄그룹이 주도하는 시부야 재개발의 본격적인 시작은 시부야 히카리에서부터였습니다. 시부야역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빌딩 중 하나는 시부야 히카리에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연 이 건물이 도쿄의 시부야 재개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신호탄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부야 히카리에는 니켄 설계와 도쿄 건축 컨설턴트가 공동으로 설계한 빌딩으로 수직 도시 (vertical city)라는 야심찬 콘셉트로 설계되었습니다. 시부야라는 도시의 다면적인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공간이 수직적으로 적층된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182.5m 높이의 34층짜리 이 건물을 보면 빛나는 강이라는 이름처럼 투명한 유리와 곡선형 디자인이 마치 크리스털 같은 느낌을 주죠. 이 건물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부야 지형의 해법이 되는 어반 코어 개념입니다. 시부야 히카리의 핵심 설계 개념 중 하나인 어반 코어는 시부야역 주변의 복잡한 지형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었습니다. 시부야는 계곡 사이에 형성된 지역입니다. 동서측의 대표적인 교차로인 도겐자카와 미야마스자카가 거의 같은 높이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직적인 이동 경로를 통해 지역 간 이동을 더 쉽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시부야 히카리의 어반 코어는 교통 허브로서 JR 시부야역의 교통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하는데요. 시부야 히카리에는 일본의 주요 교통 허브인 시부야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JR선 게이오 이노카시라선과는 2층 연결 통로로 직결되어 있으며 도쿄 메트로 긴자선과는 1층에서 연결됩니다. 또한 지하로는 도쿄 도요코선, 데넨토시선, 도쿄 메트로 한조몬선, 후쿠토 신선과도 연결되어 있어 다양한 노선으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이 지하로 가는 길목에 어반 코어가 집중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부야의 가장 큰 과제는 JR 시부야역에서 나온 사람들을 분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히카리에는 주로 동쪽 방향으로의 동선을 담당하며 마크시티는 게이오 이노카시라선과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와 시부야 109로 가는 사람들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부야 스트림과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가 생기기 전까지는 히카리에가 지하로 몰리는 사람들을 전부 분배하고 있었죠. 하지만 스트림과 스크램블 스퀘어가 생기면서 히카리에 집중된 사람들이 시부야 스트림으로 다시 분산되면서 이러한 분산 시스템이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히카리에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문화적 DNA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건물은 1956년부터 있었던 도쿄문화회관의 문화적 요소들을 히카리에로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죠. 8층에 위치한 크리에이티브 공간 에이츠는 시부야만의 개성과 교류를 통한 새로운 크리에이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8층의 공간 3분의 1을 D&D 파트먼트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디쇼쿠도와 디뮤지엄은 일본 전역의 다양한 문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개방된 자극적인 장소가 됩니다. 그런 기운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간 안에서만 무언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시부야나 일본이나 세계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싶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지 직송이라고 할까요? 아티스트가 막 제작한 작품을 가져간다. 앞으로 이곳을 이용하실 다양한 분들이 이 장소와 잘 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시부야의 주요 문화 공간으로는 시부야 히카리에, 분카무라, 파르코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역할과 함께 수직적 공간 구성도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시부야 히카리에는 지하 4층부터 5층까지는 도쿄 백화점이 들어있고 6층부터 16층까지는 문화시설과 레스토랑, 17층부터 34층까지는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11층과 16층에 무료 전망 로비가 있어서 시부야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도쿄가 히카리에를 통해 제시한 게 바로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시부야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부야 히카리에는 시부야 대변화의 출발점이자 100년 만에 한 번 시부야 대개조라고 불리는 대규모 시부야 재개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품인데요. 2012년 이후 시부야 지역의 여러 대형 복합 시설들, 시부야 캐스트, 시부야 스트림,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시부야 후쿠라스, 미야시타 파크 등이 이어서 개장하며 시부야의 도시 경관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부야에서 사람들이 분배되는 길들도 많아졌고요. 히카리에는 이 모든 변화의 선구자로서 시부야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